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의 중요한 흐름들 한번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요. 지금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는지, 또 어떤 질문들을 던져봐야 할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 있잖아요. 이게 시장에 주는 신호들, 이게 좀 미묘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수출, 이건 정말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기회 요인,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이 두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 투자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딱 짚어보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예요. 복잡한 지표들 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저희가 옆에서 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미국 금리 얘기부터 해야겠죠.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내렸어요. 근데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시장이 막 환호하는 거랑은 약간 좀 온도차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도 이 부분을 날카롭게 본 게 있었죠? 네, 맞습니다. 금리 내린 건 팩트인데 동시에 톤은 약간 달랐어요. 뭐랄까, 아직 물가 이거 완전히 잡힌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 시장도 예전처럼 막 과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이런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이제 시장이 와, 이제 금리 쭉쭉 내리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거에 살짝 찬물을 끼얹은 거죠. 보내주신 분석 중에는 그 연준이 쓴 표현, 점진적 조정 같은 거요. 이게 과거 금리 인하 때랑 비교하면 상당히 좀 느린 속도를 의미했던 사례가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시장 기대가 좀 너무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표현에 그런 속뜻이 있을 수 있군요. 그럼 이 미묘한 메시지가 왜 중요한 걸까요? 그냥 뭐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느려지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닌 건가요? 예를 들어 기업들이 실제로 돈 빌릴 때 그 환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기준금리는 내렸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자료들 보니까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다시 좀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은 여전히 장기적인 물가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걸 걱정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내려도 기업들이 실제로 장기 투자하려고 돈 빌릴 때 적용되는 그 금리는 이게 쉽게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특히 성장주, 기술주처럼 외부 자금이 중요한 기업들한테는 계속 좀 부담스러운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금리 내린다는 주식 오른다. 이 단순 공식이 더는 좀 안 통하는 더 복잡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뉴스 헤드라인에 금리 인하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기업들이 진짜로 느끼는 그 자금 조달 비용 이걸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근데 미국 상황이 이렇게 좀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면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풍경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게 참 흥미로웠어요. 특히 수출 데이터가 와, 이거 정말 인상적이던데요? 네,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면 최근 한국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뚜렷한 회복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뭐 한 주의 품목이 잘 나가서가 아니고요. 글로벌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과 맞물려서 한국의 주력 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또 조선, 그리고 전기차 부품 같은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에요. 와, 여러 주력 산업에서 동시에 회복세라니. 이건 진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이 강한 수출 회복세가 한국 증시 전반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수출이 잘 되니까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죠. 이게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자료들에서도 여러 번 나왔듯이 요즘 한국 기업들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라든지 주주들한테 더 돌려주려는 정책들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그래서 일부 분석에서는 이게 그냥 단기 반등이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리레이팅의 시작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회복이 단순히 물건 많이 판다 이걸 넘어서서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 투자 사이클이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그 중요한 신호탄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참 흥미롭죠. 코리아 리레이팅 가능성까지. 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은 미국과 한국 상황 속에서
투자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점들을 좀 핵심적으로 점검하고 고민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질적인 질문들이 필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려할 점은 아까 얘기했던 금리 환경과 실제 조달 비용의 영향,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관연성, 이 기대감만 볼 게 아니고요. 장기 금리가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기업의 실제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면밀히 봐야 해요. 그래서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거죠. 내가 관심 있는 이 기업이 지금처럼 만만치 않은 금리, 자금 조달 환경에서도 충분히 이익 내고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이 있나? 보내주신 자료 중 일부는 특히 빚이 많거나 현금 흐름이 좀 빠듯한 기업들은 이런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비용 구조나 재무 관전성, 이걸 꼭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냥 성장성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비용 환경을 이겨낼 맷집이 있냐, 이걸 봐야 한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고려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기회,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문제겠군요. 정확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강한 수출 주도 랠리,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한국 경제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반도체 같은 특정 수출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데 이 온기가 소비나 투자 같은 내수 쪽으로도 퍼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수출만 좋고 내수는 계속 안 좋다면 지금의 이 긍정적인 흐름이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좀 단기적인 현상으로 끝날 위험도 있거든요. 여러분 자료 중에도 이 수출과 내수 사이의 온도차, 이걸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 수출 회복의 힘이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얼마나 넓게 퍼질 수 있을지 이걸 계속 가늠해 보는 게 두 번째 핵심 과제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투자 방식 자체에 대한 조언도 있었잖아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었나요? 네, 지금처럼 변동성도 크고 경제 환경 변화 속도도 빠를 때는요,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 막 흔들리기보다는 자기만의 명확한 투자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여러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이 기업이 가진 AI 분야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믿는다라거나 한국 기업들 지배구조 개선, 이거 이제 시작이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요. 투자의 이유가 명확해야 시장의 소음에도 안 흔들리죠. 또 하나는 자산 배분 관점인데요.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게 잘 짜여 있나, 이걸 점검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면 예상 못한 금리 상승이나 유동성 축소 때 크게 손해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안정자산에만 있으면 또 성장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투자 목표랑 위험 감수 성향에 맞춰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채권 시장의 복잡한 움직임, 그리고 또 한국의 수출 동력과 산업 사이클 변화, 여기에 개별 기업들의 기초 체력,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이 세 가지 큰 축이 서로 막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 상황이네요. 아, 정말 간단치가 않네요. 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질문들이기도 한데요. 첫째, 지금 얘기되는 이 금리 수준, 이 자금 조달 환경에서 내가 주목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생존을 넘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둘째, 지금 보이는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수출의 회복세가 과연 경제 전반, 특히 내수 경기로까지 퍼져나갈 만한 힘이 있는가? 그리고 셋째, 내가 투자하려는 이 기업 또는 시장이 현재 진행 중인 큰 구조 변화, 예를 들어 기술 혁신, 정책 변화, 지정학적 재편 같은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 변화로부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 같은 변화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내용들,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막 단기 뉴스나 급등 테마 쫓아다니기보다는요, 한 발짝 물러서서 여러분 자신의 투자에 대한 큰 그림, 그러니까 투자 철학과 전략의 판, 이걸 좀 점검하고 다시 짜야 할 때라는 겁니다.
금리 환경도 산업 구조도 기업 환경도 다 빠르게 변하는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나는 왜 이 투자를 하지? 내 판단 근거는 뭐지? 내가 감수하는 위험은 뭐고 그걸 관리할 준비는 됐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자기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명확한 투자 스토리를 딱 세워두면 시장이 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내적인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여러분이 세우신 그 투자 기준과 원칙 외에요, 혹시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의 어떤 암묵적인 믿음들, 이것까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저금리는 항상 주식시장에 좋다라거나 미국 기술주는 영원히 시장을 이끌 것이다. 또는 특정 국가는 항상 안전자산이다 같은 오래된 생각들이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하고 말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변화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가정들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